자,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2과목 파트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방시설 중에서 아마 처음에는 이제 소화설비에 관한 게 나오겠죠. 소화설비의 점검, 실습, 평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소화기 아마 설치의 개수에 관한 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은 2000제곱미터다. 자, 용도는 판매시설이죠. 자, 30제곱미터냐, 50제곱미터냐, 뭐 그런 거 나누는데, 위락시설도 아니고, 공연장이나 관람장도 아니고, 그죠? 이것저것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100제곱미터인데, 내화구조, 내장재, 불련재료 뭐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얼마죠? 기준이 이제 2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제곱미터를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2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이제 나눕니다. 나누기 200제곱미터로 나눠주시면 얼마죠? 자, 그러면 10단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미 답은 나왔어요. 이 중에 우리 소화기 능력 단위 10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화기 하나가 3단위래요. 그럼 넉넉하게 몇 개 설치합니까? 4개를 설치하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구의 점검에 대한 내용인데 타당하지 않는 게 뭐냐? 타당하지 않는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답은 2번인데 빨간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이면 이건 과충전입니다. 과충전. 과압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용을 하실 때. 압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노란색이어야 되겠죠. 지시압력계 색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노란색이어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 옳은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거 우리 당연히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뭐가 있느냐. 자, 내가 점검하러 갔는데 이제 압력계를 보는 건데, 우리 아시죠? 처음에 나오는 게 옥내소화전이거든요. 옥내소화전 0.17에서 0.7 메가파스칼 사이여야 된다 그랬어요. 대략 한번 해볼까요? 0.17이니까 여기쯤 된다고 치고요. 0.7이니까 여기쯤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반면에 이게 아니군요. 제가 지금 거꾸로 했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소화기를 먼저 해야 되군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소화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0.7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0.7에서 0.98입니다. 아, 소화기가 먼저네요. 이걸 먼저 봤어요. 여기 소화기 이게 나왔는데, 그죠? 그럼 소화기는 0.7에서 0.98이니까 이거 표시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자, 0.7이니까 여기네요. 그죠? 0.98이면 대략 0.98이니까 막 여기쯤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택도 없이 부족하네요. 그죠? 자, 그럼 소화기 입장에서는 불량입니다. 소화기 입장에서는 불량이고요. 자, 반면에 이제 방수압력, 옥내소화전은 이게 0.17에서 얼마입니까? 0.7 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그죠? 그럼 0.17이니까 어때요? 0.17 한 여기쯤이겠네요. 그죠? 0.7은 여기쯤이겠네요. 그죠? 그럼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들어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제가 왜 앞 과목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이나 소위 말하는 그 압력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게 그게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습 단원에서는 그대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화기 실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건 쉽죠?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소화기를 들고요. 그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뿌리면 제가 다 마시게 돼 있어요. 그죠? 바람을 등지고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라는 말이죠. 요거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내용이실 테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노즐이 화점을 향하게 하고 손잡이를 강하게 누른다. 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뿌릴 때는 이렇게 비로 쓸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는 게 있겠죠? 뭐 다 아실 테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약재 저장용기 점검인데 추갑식과 가압식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추갑식을 써요. 가압식 잘 안 써요. 요즘에는. 그래서 대부분 추갑식을 써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 나온 겁니다. 소화약재는 분말, 강화액 뭐 다양하게 생산이 되는 거고 추갑식 소화기에는 이게 있어요. 지시압력계. 압력계가 부착돼 있는 걸 우리가 추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다 옳은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점검사항이 아닌 게 뭐냐? 자, 가스 누설 탐지부. 이거 있어요. 가스 누설 탐지부 점검해야 됩니다. 감지부를 또 시험을 하는 게 있겠죠. 감지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예비전원 시험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뭐 이제 정전이 됐을 때 위해서 예비전원 시험. 자, 우리 교재도 나와 있어요. 가스 누설 탐지부 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누설 탐지부를 점검하겠다는 얘기는 누설 차단 밸브도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예비전원 시험 하고요. 감지부 시험 합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어반이나 수신부 이런 거 다 점검을 하고 약재 저장 용기 점검하는데 방출 표시 등은 이거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라든가 여기에 있는 게 방출 표시 등이에요. 그래서 따로 방출 표시 등 점검은 해당 사항이 아니죠. 가스계 소화 설비, 자동 소화 장치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6번에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토 게이지로 방수 압력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시죠? 이렇게 만약에 노즐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피토 게이지로 점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피토 게이지를 이렇게 수직으로 갖다 놓는 거죠. 아마 교재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분무형 관창이 아니라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면 분무주수가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봉상주수겠죠. 직사형 관창 자체가 봉상주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얘가 맞다면 얘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의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죠? 여기까지는 내용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 전 방수 압력 및 방수량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되는데 옳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시는 거잖아요. 자, 뭐가 문제냐? 4번입니다. 방수 압력 측정기는 봉상주수 상태. 이거 맞습니다. 직사주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사하는 방식으로는 직사주수고요. 모양으로 봐서는 봉상주수가 되는 거거든요. 봉상주수 상태에서 어떻게 설치합니까? 아까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설치한다 그랬죠? 이건 수평이 아니라 직각, 수직이겠죠. 그래서 직각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요. 사실 점검 실무 이쪽은 교재에 나오는 그 특징이나 어떤 사용 방법 있죠. 그걸 그대로 문장으로 해서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재에 있는 걸 활용해서 살짝 바꾸는데 그 바꾸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재를 벗어나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아니 왜 없는 걸 냈습니까? 이렇게 되고 너무 꼬아서 내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한 거에서 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그 교재 근데 대신에 민원을 넣더라도 아유 우리 선생님 여기 교재 안에 있는 건데 이걸 모르시면 어떡하나요? 이거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풀이는 왜 합니까? 그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한번 뵐 일이 있어서 뭐 제가 뭐 문제 거래 이런 건 요즘에 큰일 나는 거고 그냥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하니까 우리 저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 몇 가지만 좀 여쭤봤죠. 그랬더니 일단은 교재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차피 거기서 살짝 바꿔서 내니까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되 대신에 문제풀이가 도움이 되나요? 하고 이제 물어봐야죠. 저 이제 문제풀이를 설명하신 입장에서 교재만 외워서는 그게 자기가 어느 정도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를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아 내가 외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구나 한번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 학생들한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답만 달달달 외워가시는 건 안 돼요. 저희가 왜 지금 이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그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좋아요. 내용을 외우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답을 외우는 건 참 미련한 짓이에요.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응용해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다른 그 이제 교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게 다 공개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그때 다 바꾸는 거니까 그거 적중했다는 건 다 그냥 비슷한 거겠죠. 유사 적중인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 목표는 뭐다? 가장 답에 근접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가장 실제 문제에 근접하는.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그러면 직각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거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요. 다들 그냥 그럴듯한 내용들이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